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영양소 흡수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1번. 자, 소화계 일부가 나와 있고, 일단은 A가 간이고요. B가 위겠죠. C가 소장이다. 즉, A에서 요소가 합성된다. 맞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곳은 간이니까. B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 흡수는 소장에서 하죠. 그래서 소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C는 소장이니까 융털돌기가 많아서 표면적이 증가하죠. 맞는 표현. 기읍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넘길게요. 82번. 영양소 A와 B의 소화 과정이 나와 있고 A의 최종 산물이 포도당인 거니까 A가 녹말이겠고요. 그럼 B는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최종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기읍 A 녹말, B 단백질 맞고요. 자, 가 과정에서는 입에서 처음 일어난다. 가 과정은 입에서 아밀레스가 나와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나 과정에서 라이페이스가 관여한다.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 효소니까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기역은 소장 융털의 모세 혈관으로 흡수된다. 맞는 표현이죠.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둘 다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모세 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를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83번. 자, 기역은 녹말이 분해된 거니까 포도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된 니은은 아미노산, 지방이 분해된 거니까 디귿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되겠다. 그래서 기역은 포도당 맞고요. 니은은 아미노산, 디귿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맞는 표현.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다. 디귿만 암주간으로 가고요. 니은은 수용성 영양소니까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틀린 표현이네. 가 과정은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죠. 소화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넘기겠습니다. 현재 A가 융털 돌기에 있는 모세혈관이고요. B는 암주관이죠. 암주관. 그 다음에 기역은 간문맥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용성 영양소가 올라가는 길이죠. 간을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림프관이죠. 지용성 영양소가 이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기역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A로 흡수된다. 맞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수용성 영양소니까 맞는 표현이고, A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는 니은을 통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기역을 통해 가야 되잖아. 수용성인 거니까 간을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디귿 지방산은 B로 흡수되어, 맞죠? 암주간 흡수되어 가지고 순환계를 통해 온몸으로 운반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산소의 흡수 부분이고요. 85번. 소장의 내부와 폐포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당연히 장점이 표면적이겠죠.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겠네요. 86번. 폐포에서 기체 교환 그림입니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이 니은이 산소가 되겠고 빠지는 게 CO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CO2 기체고 니은은 O2 기체가 되겠다. 2번.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기역과 니은이 교환되는 원리는 당연히 확산이에요. 확산입니다.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 되겠죠.
그럼 기읍과 니은의 분압의 크기를 각각 비교하자는 거니까 기읍은 CO2가 되니까 모세혈관의 분압이 더 커야 되겠죠. 배포보다. 그래야지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은은 산소가 되니까 반대가 되겠죠. 모세혈관보다 배포 쪽의 분압이 더 높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넘기겠습니다. 87번. 자, 폐포의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의 두 지점 A와 B를 흐르는 혈액의 O2와 CO2의 분압이 나와 있다. A 지점, 아이고야. 자, A 지점에서는 산소가 분압이 작고요. B 점은 산소가 큰 거니까 산소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혈액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나오는 구조고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실어서 나오는 거네, B에서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읍. A에서는 동맥혈, B는 정맥혈이다. 산소가 풍부한 P가 동맥혈인 거니까 A보다 B가 산소가 더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된 개념이네. B가 동맥혈이고 A가 정맥혈이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혈액은 당연히 A에서 B로 흐르는 게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88번. 자, 기체 교환 그림이 되겠고, 폐포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기역이 산소 기체가 되겠고요. 빠지는 이온이 CO2가 되겠다. 가면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건 산소고요. 빠지는 건 CO2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산소, 니은은 CO2가 맞다. 니은. 기역은 주로 백혈구에 의해 운반되죠. 산소는 백혈구가 운반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 디귿. 가와 나에서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확산이죠. 분화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5번 체크할게요. 넘기겠습니다. 89번. 자, 마찬가지로 기체 교환의 그림이 되겠고, 현재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폐포에서 산소를 충분히 실어서 A 쪽은 산소가 많겠죠. 반대로 B 쪽은 CO2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그림이고, 그럼 A는 산소가 많고 B는 산소가 적어야 되니까 그림에서 많은 이 시커먼 게 O2가 되고요. 하얀 게 CO2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이 O2가 되고 니은이 C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표현이네. 니은은 CO2죠. CO2는 조직세포로 이동하여 세포 호흡에 사용되지 않고요. 찌꺼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디귿.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A가 B보다 많잖아. A 쪽에 산소가 풍부하죠. 맞는 표현. 스몰 a와 스몰 b에서 기역 니은에 의한 이동 과정은 확산인 거니까 확산은 ATP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틀린 표현.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90번. 영양소와 산소 이동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전체 순환계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A, B, C, D가 혈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관이 대동맥이고요. 온몸을 돌죠. 돌고 들어오는 B가 대정맥이 되겠고요. 우심실에서 나가는 C가 폐로 가는 거니까 폐동맥이 되고요. D가 폐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심장으로 폐정맥이 되겠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가는 온몸 순환, 온몸 돌잖아. 맞는 표현이고, 나는 폐순환, 폐도니까 맞는 표현. A는 대동맥 맞고요. C는 폐동맥 맞습니다.
자, B에서는 동맥혈이 흐르고 틀렸죠. B는 지금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CO2가 풍부하죠. 산소를 다 소비했단 말이야. 세포에 다 줬단 말이지. 그래서 B가 정맥혈이 되죠. 정맥혈이 되고, D는 세포에서 기체 교환을 충분히 하고 들어온 거니까 D가 산소가 풍부해서 D 쪽이 동맥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 체크하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91번. 현재 A와 B는 각각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중에 한 개라 했으니까 A가 폐겠죠. 폐, 호흡기관. B는 소장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B가 간이 되겠죠. 간은 소화기관인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역 A는 폐 맞고요. B는 간이 맞는 표현이고, 니은 단위 부피당 혈액의 요소 농도, 찌꺼기 요소 농도, 다와 라를 비교하자. 자, 콩팥에서 들어가는 피는 찌꺼기가 많은 피고요. 콩팥이 필터잖아. 걸러서 나온 피는 찌꺼기 없겠죠. 요소가 찌꺼기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소는 누가 더 많아야 돼? 라에서 더 많아야 돼. 그죠? 그래서 다에서보다 라에서 많다. 맞는 표현이네. 디귿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92번. 자, 가와 나에서 단위 부피당 혈액의 산소 농도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가는 폐로 들어가는 피고요. 폐동맥이고, 나는 폐에서 나오는 피, 폐정맥인데, 폐로 들어가는 칸은 산소가 없고 나에서 산소가 풍부할 거니까 산소의 농도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가보다 나가 더 크다가 되고요. 차이가 난 이유는 폐에서 뭘 했기 때문이죠? 기체 교환을 했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93번. 자, 혈액의 순환 경로가 잘 나와 있고, 지금 기읍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폐로, 일단 A가 폐가 되겠죠.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피가 되는 거니까 기읍이 폐동맥이 되고요. 니은은 온몸으로 가는 피니까 대동맥이 되겠죠. B는 당연히 간입니다. 간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A는 폐잖아. 심장과 같은 기관계에 속한다. 심장은 순환계거든. 폐는 호흡계잖아. 그래서 틀렸다. 니은 B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죠.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기역은 정맥혈이, 니은은 동맥혈이. 기역은 폐로 들어간 피니까 산소가 없단 말이지. CO2만 겁나 많겠네. 그래서 기역에는 정맥혈이 맞고요. 니은은 온몸으로 가야 되니까 산소가 풍부하겠죠. 그래서 동맥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4번. 자, 일단은 A가 간이고요. 아이고, 간이 아니고 폐고요. B가 심장이죠. 심장. C가 간이고요. D가 콩팥이네요. 콩팥.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림을 잘 봐야 될 게, 기역은 이게 온몸 들고 오는 거거든. 우리가 머리 부분도 온몸인 거니까 온몸 들고 들어온 피니까 기역이 대정맥이고요. 그죠? 니은은 폐를 거쳐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폐정맥이 되는 거고요. 그죠? 뭐 디귿은 혈관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에 나오는 피가 되는 거죠. 옳은 거 골라봅시다. A는 소화계가 아니죠. 폐니까 호흡계고요. B는 순환계. B는 순환계가 맞죠. 일단은 틀린 표현. C와 D는 모두 배설계다. 그렇지 않죠. 이 간은 배설계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죠.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 틀렸다. C에서 생성된 요소는 A를 통해 온몸으로 몸 밖으로 나간다.
요소는 콩팥을 통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A를 통해 나가는 거는 CO2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기역은 폐동맥이 아니고 대정맥이잖아. 그게 틀린 표현.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니은과 기역을 비교하자는 거잖아. 그죠? 자, 니은은 폐에서 막 나왔잖아. 니은은 산소가 풍부하죠. 기역은 다 쓰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가 농도가 매우 작겠다. 그래서 니은이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6번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의 양분의 O2의 양. O2가 누가 많냐 비교하면 되죠 그냥. 자, 기읍과 니은에서 비교하면 되면 똑같은 거죠. 니은이 훨씬 많은 거잖아. O2가 많다는 거는 CO2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읍보다 니은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이죠 한마디로. 7번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요소는 리을이 훨씬 많겠죠. 콩팥 들어간 피잖아. 디귿은 필터로 거쳐서 나온 피니까. 그래서 리을에서보다 디귿에서 많다가 틀린 거죠. 리을에서 훨씬 많아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6번이 되겠네요. 6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이고 95번 가겠습니다. 자, 지방과 탄수화물은 전부 다 뭐가 나오죠? CO2가 나오고요. H2O가 나옵니다. 둘 다 폐에서 걸러지고, 일단은 뭐 물은 당연히 콩팥에서 나오기도 하죠. 배설기관으로 나오긴 하고요.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전환하죠. 그래서 배출하는 거니까. 그럼 기역은 간이 되겠네.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역. A는 CO2가 맞고요. B는 물이잖아. 호흡계를 통해 나가기도 하죠. 우리가 호흡하면 물도 나오니까, 수증기가 나오니까. C는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약하죠.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약한 겁니다. 그죠? 맞는 표현이고. 기역은 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간은 배설계가 아니라 그랬죠. 간은 소화계다. 꼭 기억하세요. 간은 소화계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96번. 자, 기읍과 니은은 ATP거나 물 중에 한 개라고 했으니까. 자, 기읍은 ADP가 인산을 붙어서 이제 ATP가 되는 거니까 ATP가 되겠고요. 니은은 H2O가 되겠네요. 자, 간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잖아. 당연히 소화하게서 하는 거 맞고요. 자, 기역에 저장된 에너지,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당연히 생명 활동에 이용되겠고요. 니은은 물이니까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서 동시에 배출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97번. 세포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하잖아.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되어 콩팥을 통해 배출하죠. 그걸 적으면 답이 되겠네요. 98번. 자, 생콩즙을 이용한 오줌 성분 확인 실험이고, 비커 ABC가 있습니다. 일단 BTB 용액을 전부 다 넣어서 액성을 관찰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BTB 용액이라는 거는 지시약이죠. 산성하고 중성하고 염기성의 색깔이 다르죠. 산성이 노란색이고 중성이 초록색이고요. 염기성이 파란색입니다. 노초파 외워주셔야 되고. 자, A가 대조군이 되겠죠. 자, B는 오줌 넣었고요. C는 2%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가에 A만 증류수를 넣었고요. 대조군인 거니까 B와 C에는 각각 생콩즙하고 생콩즙을 넣었죠. 둘 다 콩즙을 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A는 당연히 아무 반응 안 하겠죠. 초록색이니까 그대로 초록색으로 갈 거고요.
B는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중성에서 염기성이 되었다. 어허.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띠잖아. 그래서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생콩즙에 의해서. 생콩즙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됐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노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고요. 색깔 변화 없겠죠. 니은 C에서는 생콩즙의 효소의 작용으로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맞는 거. 이 실험의 목적이죠. 디귿 실험 결과를 통해 오줌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소를 똑같이 분해된 거니까, 그지? 오줌에 요소 있어야지 똑같이 분해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99번. 자, 표 가는 구성 원소가 나와 있고 이를 포함하는 물질 A와 D를 배열해 놨는데 A와 D는 각각 물이거나 암모니아거나 이산화탄소거나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물은 H2인 거 다 아실 거니까 수소와 산소로 돼 있고, 암모니아는 NH3니까 질소와 수소로 돼 있고, CO2는 당연히 CO2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자, 질소가 포함된 물질은 암모니아랑 단백질이겠네. 그러면 A와 B 둘 중에 하나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암모니아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단백질은 산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A 보시면 산소도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A가 단백질. 그래서 A가 단백질인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A가 단백질이면 B는 암모니아겠죠. 암모니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와 C를 비교해 보면 C를 보겠습니다. 자, CO2는 산소만 있는데 수소는 없잖아. 그럼 C가 여긴 들어있잖아. 여긴 안 들어있거든. 그럼 C가 이산화탄소인 걸 알 수가 있고요. D가 H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았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A는 물이 아니죠. A는 단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CO2였습니다. 그래서 A가 단백질이었고 C는 CO2였다. 틀린 표현이고. 자, D는 물이잖아. 물 H2O. 물은 니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죠. 그 다음에 기역에서 A는 단백질이죠. 기역의 소화계 위에서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죠. 위에 있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분해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고요. 자, A와 C는 각각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라고 그랬으니까 위 소장은 소화계고요. 소화. 폐기관지는 호흡계겠죠. 호흡. 콩팥 방광은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A 배설계 틀렸고요. 대장은 소화계에 속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C는 배설계죠. C는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죠. 요소를 말하는 거잖아. 질소 노폐물은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101번. 자, 가는 혈관이 나와 있으니까 가가 순환계 그림이 되겠고, 나는 콩팥이 보이죠? 배설계 그림이 되겠고, 다는 소화계 그림이 되겠고, 라는 호흡계 그림이 되겠다. 기역. 다는 소화계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계에 뭐가 있는데 간이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죠. 꼭 기억하세요. 간은 소화계다. 자, 다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나를 통해 배설되나요? 흡수되지 않은 물질 똥이잖아. 똥은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소화계에서. 그래서 틀린 표현이에요. 오줌이 배설계로 가는 거지. 디귿. 자,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라에서 흡수되어 가로 이동한다. 맞죠? 호흡기에서 흡수되어서 순환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는 표현.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A가 기체 교환하니까 A가 호흡계고요. B가 세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순환계겠습니다. 순환계고요. C가 소화계겠죠. 자, 기관지는 호흡계고 심장은 순환계니까 B가 맞죠. 자, 영양소는 C로 흡수돼요. C가 소화계 맞죠. B를 통해 순환기를 통해 세포로 가죠. 자, 기역에는 자, 배설계로 가는 거는 물도 되고 요소도 가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네. 답은 5번입니다. 103번. 자, 가는 소화계고요. 나는 호흡계. 다는 배설계입니다. 자, 가가 소화계잖아. 영양소를 쪼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이 맞고요. 나는 호흡계 맞습니다. 자, 배설계 달을 통해 물과 CO2. 자, CO2는 배설계로 가지 않죠. 호흡계로 배출하는 거잖아. 틀린 표현.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이에요. 넘기겠습니다. 104번. 자, 마찬가지로 가가 소화계고요. 나가 배설계, 다가 호흡계, 라가 순환계겠죠. 순환. 자, 기역은 세포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노폐물이니까 CO2고요. 니은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산소 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CO2, 니은 O2가 맞고요. 자, 다와 라 사이. 자, 다와 라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확산이잖아. ATP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 자,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은 모두 나를 통해 그렇지 않죠. CO2 같은 경우는 호흡기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기역만 답이 되겠죠.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5번. 자, A, B, C, D 그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C가 허파잖아. 폐기 때문에 C가 호흡계고요. D가 콩팥이잖아. 그래서 D가 배설계. B는 위니까 소화계고요. A는 심장이니까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기억. 자, B가 소화계, B에는 소화 효소를 가진 기관들이 속해 있죠. 당연히 소화계니까. C에서 흡수된 물질은 A를 거쳐 세포로 운반되죠. 호흡계를 통해서 기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순환계를 통해서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모두 D가 배설계거든. 자, 간에서 분해하잖아. 똑같이 나왔죠, 문제가. 그래서 소화계에서 전환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와 건강 파트고요. 매우 쉬운 파트가 되겠죠. 일단 가를 보게 되면 많이 먹죠. 소비는 적게 하죠. 비만이 예상되고. 나는 안 먹는데 소비를 많이 하네. 점점 말라지겠네요. 기억. 가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겠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자, 나 상태는 에너지를 얼마 안 먹잖아. 비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 2번 체크하세요. 107번. 자,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찾아봅시다. 1번. 자, 기초 대사량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다. 틀렸죠. 관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좀 크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기초 대사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 나머지 전부 맞겠네.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쉬운 말인 거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자, 물질 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맞는 사람 찾아봅시다. 학생 A. 자, 가만히 누워 쉬고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비하죠. 기초 대사량이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체온 조절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활동이 아니겠죠.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잖아. 틀린 표현. 이거 일방하네. 자,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비만. 맞네요. A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109번. 자, 사람의 일일 대사량 구성비가 나와 있고요. 기읍과 니은은 기초 대사량이거나 활동 대사량인데, 뭐 기읍에는 심장 박동을 한다는 거니까 기읍이 기초 대사량이고 니은이 활동 대사량이겠죠. 그럼 기읍은 맞는 표현. 자, 키가 크고 표면적이 크면 당연히 기읍이 많아져야 되잖아. 틀린 표현이야. 니은은 활동 대사량인 거니까 운동하는 거, 독서하는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110번. 자, 대사성 질환이 나와 있고 각각 고혈압이거나 고지혈증이거나 당뇨병이네요. 가,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많은 상태는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거잖아. 고지혈증이겠죠. 고지혈증.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당 높다는 거는 당뇨가 되겠죠. 당뇨. 혈압이 높다는 거는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가가 오래 지속되면,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맞겠죠. 그래서 동맥경화,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 맞습니다. 나는 당뇨병인 거니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의 세포가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반응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게 맞죠. 인슐린이 부족한 게 1형 당뇨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반응하지 못하는 게 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111번.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해 설명은 옳지 않은 거. 1번은 맞는 표현이죠. 물질 대사 이상 생긴 거니까. 2번 유전적 요인도 있고 습관도 있고 맞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맞고요. 영양 과잉, 운동 부족 맞죠. 예방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에너지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많으면 남는 영양소가 단백질로 가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가겠죠. 비만인 거니까 단백질로 가면 가만히 있어 근육 생기겠네. 말이 안 되죠. 틀렸다. 6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2번. 자, 표는 철수와 영희가 하루 동안 섭취한 영양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산 문제가 되고요. 단순 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은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 자, 계산을 합시다. 둘 다 4kcal니까 더하면 600이겠네요. 600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 2400kcal. 지방은 9니까 곱하면 540kcal. 더하면 2940이겠죠? 철수는 2940kcal를 먹는 거고, 먹는 양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네요. 영희는 400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1600kcal이고요. 여기다 9를 곱하게 되면 1800kcal. 더하게 되면 3400이네. 영희는 3400을 먹네요. 비만이 예상됩니다. 기읍. 철수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는 2940이 맞고요. 영희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은 하루 소비한 평균보다 훨씬 많죠. 많이 먹었네. 맞고요. 자, 철수와 영희 모두 하루 동안 탄수화물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영희는 지방에서 폭발적으로 얻었네. 틀렸다. 자, 철수와 영희가 이와 같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지속할 경우 살찌는 건 영희잖아. 그래서 철수는 살이 빠질 거고 영희가 아프겠네.
틀렸다. 기읍과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자, 113번. 자, 세포호흡과 발효죠. 자, 발효는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고, 중간에 뭔가 생기죠. 제대로 에너지가 못 나옵니다. 에너지 레벨이 얼마 안 내려오잖아. 에너지가 극히 작게 나오고요. 필요하면 뭐 발효도 해야 돼요. 사람이, 그죠? 에너지 내려면. 자, 기읍. 산소 호흡보다 발효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긴다? 아니죠. 산소 호흡은 이만큼 생기고요. 발효는 이거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차이가 크죠. 자, 산소 호흡과 발효는 전부 다 물질 대사기 때문에 효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산소 호흡과 발효는 모두 산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발효는 산소가 필요가 없다.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114번. 자,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교육 과정에 빠졌지만 A가 사구체라 그러죠. 사구체. B가 보먼주머니. C가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과를 하게 되면 이제 거른 것 중에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죠. 이게 재흡수를 하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분비를 하게 되죠. 이 과정은 여과 과정이고, 뭐 그 정도 알면 되고, 뭐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간을 보게 되면, 자, A와 B가 농도가 똑같죠? 그죠? 똑같고, C에서 농도가 좀 많아지네. C에서. 그러면 C에서 겁나게 나오는 오줌으로 분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가 아마 요소일 것 같네요. 요소. 나는 아예 나오지 않죠.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B는 있는데 C가 없다는 거는 100% 재흡수된 거. 재흡수가 100% 되었다. 보통 포도당 재흡수하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100% 재흡수하죠. 단은 애초에 여과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내려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분자가 큰 것들, 단백질 같은 거는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간은 요소잖아.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에서 높다. 콩팥 동맥 요소가 많겠죠. 여기는 요소가 많은 피가 들어갈 거고, 걸러진 거니까 요소가 적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틀렸죠. 콩팥 동맥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포도당이거나 아미노산이거나 100% 재흡수는 맞다. 단은 걸러지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여과되지 않는 게 맞죠. 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와 단은 모두 오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C가 오줌이거든. 그래서 둘 다 농도가 없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5번입니다. 자, 현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기억이 영양소가 되겠죠. 영양소. 포도당이겠네. 포도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통해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산소 기체가 되겠고, 혈관으로 빠져나오는 니은이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CO2가 되겠죠. CO2는 적혈구 운반하기도 하고 혈장에 녹아서 가기도 하는 거니까 리을이 CO2가 맞죠. 자, 기역은 포도당인 거니까 소장의 융털 돌기를 통해 흡수되고요. 니은과 리을은 모두 니은이 물이고 리을이 CO2니까 세포호흡 결과 생긴 물질이 맞고, 디귿은 산소잖아. 디귿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를 이동할 때는 ATP가 절대 사용되지 않죠. 확산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을 체크하면 답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16번 가겠습니다. 체중이 60kg가 나와 있고 남학생이
하루 섭취한 영양소가 나와 있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kcal g당, 지방은 g당 9kcal.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50, 100을 먹었으니까 총 550을 먹었고요. 곱하기 4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2200이 나오겠죠. 근데 전체 에너지 양이 2650이니까 남는 게 450이 남을 거다. 그럼 여기다가 9를 곱하면 450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기억은 50g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은 50g입니다. 50g의 지방을 섭취했네요. 자, 활동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에너지 양이 맞는데 질량당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에 1kg에 이만큼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에너지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질량 60을 곱해야 되고요. 시간은 8시간 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각 60 곱하고요. 4를 곱해야 되고 60 곱하기 4, 60 곱하기 5를 하고요. 60 곱하기 1을 하고 60 곱하기 2를 해서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계산하면 2772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2772kcal가 나온다. 산수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먹는 게 2600이잖아. 옷이 소비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크기 때문에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체중 감소한다. 체중 감소하거나 너무 지속되면 영양실조 정도 걸리겠네요. 잘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